안녕하세요.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 비건 카페 달량의 소희입니다. 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메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비건 기사식당 메뉴로 김치 두루치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사실 달량에는 없는 달량의 비건 김치 두루치기입니다. 네. 비건 김치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먹던 김치랑 똑같은데 거기에서 젓갈이나 뭐 새우젓, 액젓 이런 것 대신에 조선간장이나 매실청 이런 다른 고유의 메뉴들로 대체해서 만들어보는 김치이고요. 오늘은 조금 겉절이처럼 혹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매운 걸 못 먹어서 파프리카나 뭐 다른 레몬 같은 걸로 좀 샐러드처럼 만들었던 김치를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만들어서 한 2, 3일 내에 금방 드시는 그 김치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만들어 놓은 비건 김장김치 같은 김치가 있어서 이걸 요리할 때는 쓸 건데 아무래도 비건 김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김치를 아까 소희가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재료 소개해 드려야 되죠? 네. 김치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냥 오늘은 겉절이 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두 종류의 배추를 절여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김장용 김치 큰 김치고요. 또 하나는 알배기라고 해서 좀 고소한 맛이 나는 노란 배추. 그리고 그 두 종류의 배추를 한두 시간 전에 절여서 지금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많은 애들이 네네네. 큰 배추, 음. 김장 배추고요. 그리고 약간 노란 애들이 노릇노릇한 애들은 고소한 맛이 네. 나고 금방 먹을 때는 사실 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담근다. 그러면 알배기 배추 하나만 사셔서 만드시는 게 더 좀 금방 먹고 고소한 맛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비건들이 김치 만드는 게 어려운 이유가 비건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이어가지고 김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뭐라 해야지? 먹을 줄 알아도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아까 저도 김치를 아직 안 담가봤거든요. 비건 김치를 아까 소희가 준비하는 네. 거 봤는데 소금을 엄청 넣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절이니까 소금을 엄청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되게 큰 주방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그런 큰 주방에서 김치를 담근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요리사들은 되게 무표정하게 큰 천일염을 막 포대로 가져와서 김치를 막 절이고 있는데 중국 출신 분들이나 혹은 다른 국적의 분들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짜게 만들면 분명히 그 김치가 되는 거 맞냐? 내가 먹어봤던 그 김치는 되게 짜지가 않던데 새콤달콤 하던데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냐면서 되게 두려워하셨었거든요. 근데 천일염으로 배추를 미리 안 씻어도 되고 절여뒀다가 한 1시간 반 중간에 한 3,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배추 자체에서 물기가 나오면서 아삭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3, 40분 또 뒀다가 먹는 맨 끝에는 이제 정수된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한 2번 정도 헹구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기가 많으면 김치가 좀 군내가 나거나 오래 두고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미리 절인 배추를 먹는 물에 헹궈서 한 30분에서 15분 정도 물기를 미리 빼두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절이려고 하면 많은 양의 소금을 당연히 넣어야겠고 네. 오랜 장시간 하려고 하면 좀 적은 양으로 해서 오랜 시간 절이면 네.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샐러드처럼 정말 드시려고 한다면 절일 때도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냥 집에서 드실 때 뭐 설탕이나 이런 것 대신 사과, 배 이런 걸 같이 양념에 갈아서 넣으시면 금방 드실 때는 훨씬 더 그러니까 먹기가 쉬운 샐러드 김치가 될 겁니다.
우선은 배추 절이는 것 때문에 좀 오래 소개를 드렸는데 다른 것들도 김치 재료로 들어갈 만한 것들 네. 이런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우선은 이 김치 속 재료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상 네. 저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 준비할 수밖에 왔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레시피랑 용량은 화면상으로 이렇게 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자막으로 보여드리든 지금 다 재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집에 있는 믹서기로 갈아서 네, 준비해 놓은 속재료입니다. 네, 여기에는 우선 찬밥 있으시면 뭐 현미밥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뒀던 밀가루 풀, 근데 차게 식혀서 뭐 몇 시간이나 전날 밤에 준비해서 차게 식혀둬야 되는 게 또 포인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생강, 뭐 보통 알배기 배추 하나를 할 거다 그러면 본인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니면 두 마디 정도 이렇게 해서 생강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늘은 5쪽에서 한 10쪽. 마늘 향 같은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정량은 한 5쪽에서 10쪽 정도 넣으시면 충분히 향 즐기시면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찬밥이라고 한 거는 네. 풀 만드는 데 쓰는 건가요? 찬밥은 양념 넣을 때 만약에 내가 밀가루 풀 쓰는 법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발효가 맛있게 되려면 뭐 쌀이나 밀 같은 그런 뭐 글루텐화 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밀가루가 개인적으로 안 맞으실 수도 있고, 혹은 뭐 현미를 계속 드셔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효시키는 걸 그냥 집에 있는 찬밥 한 공기, 뜨거운 밥을 넣으시면 안 돼요. 찬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넣고 같이 갈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물기가 많아 보여도 그냥 생수나 뭐 물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전부 다 그 찬밥이랑 야채에서 나온 거. 야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김장김치 하실 때는 고추, 막 매운 태양초 고추 뭐 이런 걸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 대신 저는 레몬 2개 짜서 넣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4개 정도 갈아서 넣었고, 그리고 또 양파 하나 반 개 정도 같이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맛을 설탕을 넣어서 내시는 것보다는 뭐 유기농 사과라든가 배 이렇게 같이 뭐 큰 배 하나 정도 갈아서 넣으시면 다른 거 뭐 굳이 많은 양념을 안 하셔도 맛있게 샐러드 김치를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김치를 담그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좀 쉬울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액젓이나 젓갈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액젓 대신 저희 어머니가 미리 한 3년 정도 장 담가 놓으신 간장이 있어요. 그 조선 간장이라고도 하고 짠 간장이라고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그런데, 집에서 담근 간장, 그리고 그걸 구하실 수가 없으면 유기농 뭐 한살림이나 뭐 이런 생협이나 이런데 유기농 가게에 가시면 진짜 집에서 담근 간장이라고 담가둔 재래식 간장 이런 간장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간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김치 레시피 보시면 액젓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 액젓보다는 덜 짜니까 그걸 넣으시면 되고, 저는 그 조선 간장, 그 재래식 간장 외에 파프리카 가루라던가 혹은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간장이랑 매실청, 또 저희 켈리 어머니가 또 담가주신 매실청 있거든요. 그걸로 맛을 많이 어떻게 살지 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걸로 맛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정확한 용량은 저희가 나중에 영상 하단분에 자막이나 혹은 다른 방도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집에서 그냥 믹서기에 넣고 다 같이 때려 넣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김치 속재료를 같이 비벼볼까요? 구할 수 있는 큰 보울에 김치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보울에 먼저 절인 배추를 담아주세요. 금방 먹을 거기도 하고, 제가 음식이 좀 짠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약간 깊이 절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약간 배추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너무 빨갛지 않게 너무 맵지 않게 그 고춧가루를 조금 적당량 넣었는데 이걸 넣고 혹시 더 조금 매운 걸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잘 치워드릴게요. 여기에 그리고- 고춧가루를 좀 더 넣어볼까요? 네, 제가 켈리는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부어드릴 테니까 멈춤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요? 죄송해요. 켈리가 먹으면 되니까요. 뭐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에 좀 부재료 넣은 거를 좀 부어주세요. 부재료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금방 먹는 거니까 음. 파는 쪽파를 준비했고요. 네. 이거는 쪽파 한 3분의 1단? 그 정도? 그리고 근데 이게 당근. 한 단이라고 하면은 엄청 큰 단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한 4-5뿌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양파 제가 좀 채를 썰어놨는데 사실은 양념에도 양파랑 대파가 다 갈아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냥 생양파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다,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리면 됩니다. 키가 모자라시는군요. 네. 조금 안 매울 것 같으실 것 같아요. 괜찮? 안 매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버무리면 한 이틀? 뭐 내일 바로 그냥 상온에 두셨다가는 내일 바로 드셔도 되고요. 한 2-3일 정도 냉장 보관하셨다 드시면 바로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깨소금을 조금 뿌리면 좋아요. 지금 뿌릴까요? 네, 조금 뿌려주세요. 너무 다 주세요. 너무 그거 많아요? 다 주세요. 제가 깨소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엄청 조금씩 넣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계량해 둔 겁니다. 한 반 큰술 정도, 아빠 밥숟가락으로 반 큰술 정도 깨소금을 넣으면 좀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엄마 밥 숟가락은 안 되나요? 엄마 밥숟가락도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 상태로 하셔도 되고, 병이나 혹은 집에 항아리 같은 거는 없으실 테니까 유리병에 보관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김치통 집에 한 달이? 있으니까 네, 김치통도 김치통에 괜찮아요. 담가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덮어놨다가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 그래도 여기에 예쁘게 보여드리- 좀 담아볼까요? 네. 하나만 드셔보세요. 네. 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숟가락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장갑을 또 쓰셔야 되니까 이거 조금만 더 주세요. 이게 낫겠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이미 약간 간이 다 돼 있어요. 이미 약간 샐러드 같이 겉절이 같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이대로 밥이랑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익혀서 드시지 않고 바로 새콤하도록 뭐 레몬이랑 과일 양념이 들어간 거라 그냥 바로 드셔도 돼요. 제가 이걸 그때 이렇게 해서 다른 보여드릴까요? 외국인 채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담갔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샐러드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정말 이만큼 보울에 하나씩 담아서 한 보울을 다 먹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김치를 정말 싱겁고 맵지 않게 담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근 김치를 해놓고요. 네, 우선 여기 앞에다가 빼놓을게요.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실 그다음에 건가요? 오늘 주 요리가 비건 두루치기니까요. 거기에 주 재료가 되는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게 뭐죠? 네, 저에게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네. 이거는 그 콩단백이라고 해서 건조 콩단백이라고 네.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체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렴합니다. 네. 건조 상태여서 보관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아마도 한국인들이 뭐 불고기나 아니면 오늘 하는 두루치기 같은 이런 요리를 할 때 쓰임이 되게 많고 사실 모양도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주로 쓰는 게 이거고 이게 성분이 여기 조금 까맣잖아요. 근데 콩은 원래 메주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까만색은 표고버섯 가루를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콩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 외에도 콩치킨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그리고 더 얇게 나온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집에서 뭐 쌀가스나 콩가스 해 드실 수 있는 되게 큰 콩고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념이나 이런 맞아요. 거에 따라서 되게 맛있게 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위에 부담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하신다거나 할 때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대체육으로 바꿔 보시는 것도 건강하게 드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건조 콩단백을 저렴하지만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네. 이제 어떻게 비건을 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나 채식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나 그 약간 그 갈림길에 있는 요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희랑 저랑 이렇게 미리 불리는데 불려도 네. 둔 콩고기입니다. 얘는 만약에 집에서 금방 드실 거다 그러면 뜨거운 물 끓여서 뭐 주전자 뭐 이런 거에 금방 끓여서 끓는 물을 부어 주시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금방 이렇게 만졌을 때 손으로도 찢을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불려지거든요. 한 번 더 찢어 주시겠어요? 그 상태로 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너무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내일 해 먹을 거다, 오늘 미리 준비할 거다 그러면 차가운 물에 오늘 밤에 불려놨다가 그 다음날 쓰실 때 뭐 한두 번 정도 먹는 물로 헹궈서 해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불내는 법을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불려서 불내는 법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불리는 사실 그 고기 그 육류를 드실 때 보통 이제 불맛이 난다거나 구워 먹을 때 그런 맛이 나는 포인트를 보통 채식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맛을 좀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리법을 이제 소희가 소개해 줄 겁니다. 네. 그러면 기름을 먼저 부어볼게요. 네. 이게 이쪽이 더 불이 셀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그냥 할까요? 그래도 돼요. 네. 보통 큰 주방 가면 이제 셰프들이 불 막 천장까지 올라오게 해가지고 네, 숯불 불 막 맛을 내잖아요. 막 묻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집에서 하실 수 없으니까 댁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약간 감칠맛 나게 또 네. 불맛이 나게 하는 요리법인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 또 주방에서 일할 때 중국인 쓰촨 지방, 남부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원래 이게 소고기 조리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런 중국어로 알려주셨는데, 근데 방법은 기름이 낮은 온도에서 콩고기를 넣고 불을 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물기를 제거하는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물기를 많이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낮은 온도에서부터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기름이 많이 달궈지지 않았을 때 젖은 상태의 콩고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되게 기름을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콩고기가 이미 물에 불려져 있어서 생각보다 기름을 많이 먹지 않고요. 그리고 서서히 불이 올라가면서 되게 소감까지 뜨겁게 기름으로 조리가 됩니다. 이 정도만 튀겨볼까요? 네. 이 정도 튀겨서
두루치기 하면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건 치워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쓴 기름은 네. 기름을 오늘은 소개해 주세요. 포도씨유인데요. 발화점이 높고 좀 가볍고 포도씨유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좀 지금 나오는 기름이 GMO 기름이 많아서 좀 맞아요. 유의해서 쓰시거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튀김을 하신다고 하면 포도씨유나 혹은 뭐 해바라기. 유기농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올리브유나 이런 참기름 같은 경우는 무거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샐러드나 혹은 파스타 같은 거 할 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그 콩기름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카놀라 같은 경우에는 GMO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대체하시지 않을 거면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튀김은 유채기름이라고 해서 그 카놀라유로 하면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유기농 카놀라유는 너무 비싸서 가정에서 가끔 직접 뭐 특별한 날 해 드실 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GMO예요. 네, 유채기름은 맛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소희가 이거 다 하면 저는 채반이랑 이걸 준비해야 네, 여기에는 간장을 쓸 건데 네. 그래도 이렇게 튀겨질 때 조금 보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온도를 낮추지 마시고 여기에다 바로 간장을 넣어서 향을 입히면 됩니다. 네. 네. 요거 건드릴 건데 괜찮겠죠? 이건 다 쓰면 네. 그리고 간장을 넣으실 때 이 콩고기가 원래 밑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사시면은 그냥 저는 건조생 상태로도 맨날 먹어보는데 아무 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장을 좀 많이 넣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 정도 이건- 분량이면 죄송해요. 이게 이겁니다. 이거는 조정 간장. 네, 재래식 간장. 네. 이거는 양조 간장인데 유기농 양조 간장이고 이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구하시기 쉬운 상품들이 뭐 청정원에도 요새는 유기농 콩간장이 나와 있고 샘표 이런 데서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간장 얘기도 아무래도 비건들은 간장이 전부 다 비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채식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간장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약간의 조미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어간장이라던가 어향간장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소고기 간장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잘 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불린 거랑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 정도 상태, 튀겨진 상태가 됐을 때 네. 간장을 집에서 하실 때는 큰 국자에 한 반 국자 정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파스타 소스 국자인데요. 이걸로 한 2개 정도 분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늘 하는 말이지만 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름에 간장을 저렇게 많은 데다가 간장을 넣을 수 있지? 이랬는데 막상 다 튀기고 나서 남은 기름을 보면 안에 간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간장이 전부 다 콩고기에 이렇게 딱 흡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기름 온도를 낮추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름을 많이 먹게 되고 콩고기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고 이 기름은 그 상태로 식혀서 뭐 볶음 요리나 볶음밥 같은 거 해서 드실 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거나 저희 집이 바닷가인데 친구들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이걸 준비해 가서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쌈 싸 먹고 저녁을 하루 저녁 동안
계속 쌈싸 먹으면서 약간 바베큐 같이 해 먹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양념이 필요 없이 이대로 쌈싸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깻잎쟁이니까 깻잎을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네, 그러려고 준비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쌈장. 싸서 뜨거워. 네. 엄청 뜨거워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냉동 보관하셨다가 1인분씩 이렇게 소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식 불고기 양념을 여기에다 바로 해요. 그래서 네. 사과 반개, 뭐 양파 반개 이렇게 갈아서 이 튀긴 콩고기를 양념을 재워서 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러면 한참 지나도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뭘 먹고 싶은데 요리하고 싶진 않다 이럴 때 그거 꺼내서 해동해서 그냥 야채랑 같이 볶아서 드시면 돼요. 맛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로 두루치기, 그러니까 김치랑만 그냥 볶아서 먹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로스구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콩 냄새 많이 안 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튀겨봤습니다. 했습니다. 어디 그러면 있다가요? 아까 튀겨서 준비해놓은 콩고기를 이렇게 따로 놓고 같이 볶을 김치도 준비했으니까 야채를 조금 썰어서 같이 볶아보겠습니다. 볶아. 네. 그러면 이런 두루치기 할 때는 대파 흰 부분을 넣는 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인분 정도로 생각하고 양을 준비하는 거라서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야채 모양을 원하시는 대로 써시면 돼요. 저는 이게 김치가 네모네모한 상태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대파도 이렇게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드릴까요? 당근 주세요. 당근. 네. 호박도 넣을 거예요. 네, 조금 넣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밑재료는 약간 불고기 느낌으로다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걸 만약에 집에 김치가 없으시면 그냥 야채랑 이렇게 같이 양념해서 볶아서 드시면 돼요. 네. 그냥 김치를 안 넣으면 약간 양념 불고기? 네. 그런 거고 그 정도 김치를 넣으면 생각하시면 김치 두루치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네. 쪽파는 나중에 장식할 정도만 한번 준비해 브로콜리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넣으면 켈리 좋아하니까 조금 넣을까요? 찬성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한테 있는 김장김치를 가지고 네. 그죠? 네. 사실 김치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물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물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모든 음식이 보관을 오래 하려면 물기를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김치 맛있게 하시려고 물을 하루 끓였다가 네. 네, 저희 식혀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김장김치를 준비할 때는 소금, 그러니까 약간 바닷물 농도 정도로 천일염 넣고 물을 미리 아주 큰 가마솥 같은 데 끓여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식힌 상태로 그 물로 물을 쓰시는 예, 모두 음식을 하거든요. 사실 음식이 약간 다 정성이라는 말이 좀 식상하긴 하지만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든 일이 음식만이 그렇군요.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브로콜리는 그냥 사실 생으로 먹어도 괜찮으니까 크기를 그냥 크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양도 예쁘고.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해 볼까요? 버섯 조금 버섯. 넣을까요? 네. 약간 식감 있게. 네. 반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콩단백이 막 되게 많지 않으니까 네. 약간 야채를 좀 더 넣으면은 또 많아지고. 네. 오늘은 김치가 있어서 사실은 뭐 양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저 양파 좀 집어주세요. 네. 근데 만약에 콩단백이랑 이렇게 야채만 넣고 불고기를 하실 거다. 그러면 마늘 한 쪽 정도 그리고 생강 조금 이렇게 넣고 같이 볶으시면 향이 훨씬 맛있고 따뜻한 맛이 날 겁니다. 이게 양파를 약간 생강 들어가면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네. 쉐드카요?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고 하면 되고 김치 보여주세요. 네네. 저희 김장김치. 네. 저희 사실 이거는 김장김치고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맛있습니다. 눈이 네. 진실을 말하고 있군요. 네, 채수 넣고 막 그렇게 해서 훨씬 맛있게 만든 김치예요. 근데 이거 할 때 배추 넣고 약간 김치 소스처럼 해가지고 김치 두루치기를 만들어도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번에 얘기해 주셨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야채랑 콩고기 불에 튀긴 것 그리고 김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볶아보겠습니다. 볶아. 네. 볶을 때는 이런 코팅팬 있으시면 미리 달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래도 모든 팬은 뜨거울 때 음식을 넣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한번 야채나 무슨 콩고기나 이런 것들이 한번 열에 닿으면 다시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건 뭐 찜 요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볶음 요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약간 예열이 돼서 지금 저는 코팅팬을 준비해 왔어요. 집에 다들 코팅팬을 쓰실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안 달구고도 처음에 야채 볶는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숟가락을 주세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매운 채소들을 먼저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파랑 양파를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은 기름에 닿으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항산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에 닿으면 죽는데 당근의 경우에는 기름에 닿을 때 카로틴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넣고 처음에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네. 지금은 김치를 넣을 거라서 이렇게 볶으면서 김치를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택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넣을까요? 이게 주재료가 그래도 김치 두루치기니까 많이 넣어볼게요. 이 정도? 많이 들어가네. 이 정도? 네. 그래서 열이 좀 올랐다 싶으면 중불로 좀 불을 줄이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콩고기는 기름에 한번 닿았던 거니까 또 똑같이 뜨거운 기름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콩고기를 넣으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같이 김치랑 볶으면 다시 부드러워져요. 열에 닿으면. 이렇게 넣고 이때 기본적인 양념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김치가 다 간이 돼 있으니까 뭐 싱겁게 드신다 그러면 사실 아무 양념 안 하고 조금 매실청이나 설탕 이런 것들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김치 국물이 있으니까 네. 이걸 안 넣고 조금 매운 소스를 준비해 봤거든요. 이건 스위트칠리고 매운 소스, 스리라차 매운 소스인데 이런 것들을 있으면 조금씩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아주 조금만 슬쩍 보시면서 네,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얘기하세요. 제가 네. 지금 할 일이 없거든요. 야채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채를 네. 그러면 그리고 간단한 이렇게 것부터 볶다가 중간에 야채를 넣으시면 가운데를 이렇게 벌리시고 거기에 볶을 야채를 넣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나중에 뿌릴거든요. 네. 사실 뭐 이런 버섯이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다 익었을 때쯤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불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 콩단백 튀긴 거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저는 이게 향신료 자주 쓰는 건데요. 뭐 집에 생강가루 있거나 뭐 그러면 버섯가루 있거나 그러면 조미료 대신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버섯가루고요. 이거는 건조된 버섯가루인 거죠? 네, 네. 건조된 버섯가루고 이거는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네, 이건 훈제 파프리카 가루. 저번에 소희가 팟타이 같은 거를 콩단백으로 해준 적 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네. 그리고 설탕? 네. 저희는 이게 유기농 원당을 쓰는데요. 네. 그래서 설탕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유기농 원당의 경우에는 사실 사탕수수에서 바로 나온 거라서 좀 과일 향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거를 한 1티스푼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받을게요. 네. 보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야채만 익으면 콩고기는 다 미리 조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맨 나중에 참기름을 좀 한두 방울 정도? 참기름은 사실 불에 닿아서 뜨거워지면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맨 끝에 향이 많이 나게 넣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냄새가 엄청 좋아요. 맨 끝에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드셔보실래요? 간을? 또 뜨거울 것 같지만 네, 김치만 드셔도 됩니다. 고양이 앞바닥이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잘 익었는지 간이 맞는지 얘기해 주세요. 뜨거워. 죄송합니다. 간이 됐어요? 네. 사실 뭐 다른 양념 같은 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걸 안 넣고 김치랑 그 아까 양념한 콩고기 이렇게 두 개만 넣고 볶으시다가 좀 매운 거 어려우시다 그러면 매실청이나 엄청 맛있어요. 설탕 조금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담아볼까요? 완성 접시에? 네. 저희 완성 접시를 뭘로 할까요? 그 많은 걸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얘를 빼볼게요. 제가 붙여줄게요. 네. 콩단백이 더 잘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치를 아까 많이 넣는 것 같았어도 지금 근데 그렇네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콩단백 여기다 좀 더 넣어주세요. 네. 네.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장식으로 색깔을 조금 뿌리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는 안 뿌리나요? 깨 좋아하시니까. 깨를 켈리가 별로 안 좋아해서요. 대신 끝나고 참기름 좀 넣고 쪽파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소희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건 김치 두루치기를 완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건 김치 두루치기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저희는 일상적인 요리들을 비건으로 바꾸는 거 혹은 기존에 우리가 매일 먹던 음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채식이었어? 이렇게 아니면 채식이 뭐 그렇게 다른 게 있나?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말 친근한 요리인데 조금 비건 두루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소하지만 되게 일상적인 그런 주제로 오늘 요리 쇼를 준비해 봤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드시는 음식들도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뭐 미역국인데 아니 표고버섯을 넣는다거나 감자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건강식으로 바꿔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비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봐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오늘 뭐 했던 음식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영상 보시면 같이 소개해서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거나 그러면 또 마이파크 텔레비전에 많이 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화를 위한 48시간에 이제 식탁의 변화를 저희가 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육류를 대체하거나 조금 재료의 일부분을 더하고 빼서 지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변화를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어려운 거 아닌 쉬운 채식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변화를 위한 48시간 마이파크 텔레비전의 비건 카페 달량 비건 두루치기 요리 쇼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